쉿!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의 고민은 아이의 정리 습관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정리하는 건 어른들도 어려운 일이라 잘 못해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자기 물건을 너무 챙기지 못해 이게 나쁜 생활 습관이 될까 걱정입니다. 유치원 선생님께서도 사물함 정리나 연필, 실내화 정리가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집에서도 늘 정리정돈해라, 제자리에 둬라 잔소리만 늘어갑니다. 자녀의 정리 습관 어떻게 길들여가면 좋을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리정돈하라.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참 자주 들었던 말 같은데요.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7살 아이 사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어질러 놓고 거기를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하고 놀잇감을 막 늘어놓으면서 놉니다. 네. 그런데 놀고 나서 정리할 생각을 안 하면 엄마는 너무 애가 타죠. 아이는 왜 치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요. 또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이것저것 먼저 치워줘 버리면 아이는 굳이 이것을 내가 정리해야 하나?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정리라는 것은 제대로 잘 버리는 것이고 정돈은 제자리에 잘 놓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리정돈의 습관은요. 보통 3세경이 되면 이제 습관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때를 놓치게 되면 초등학생이 되어도 또 어른이 되어도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치워줘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죠. 그래서 일상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차츰 양을 늘려가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시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 좀 뜨끔하긴 했는데요. 사실 성인이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정리정돈 습관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은 왜 어지러 놓을까요? 또 어지러 놓고 왜 정리를 안 할까요? 부모님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여쭤보시죠. 네. 유아기나 학동기에는요, 탐색 욕구가 매우 강해집니다. 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습득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렇게 호기심이라든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또 그 상상력으로 인해서 현실화된 주변의 물건들을 자꾸 동원하면서 놀이를 풍부하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패턴이나 또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또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5세 이전에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이라든지 또 대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무래도 마음대로 조절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면 정리정돈이 부담스러워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지러 놓으면 언제나 다정한 엄마가 다 정리를 해주시니까 또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정리정돈을 하도록 이렇게 습관화하는 지도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이는 당연히 치워야 할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정리정돈에 좀 서툴 수는 있지만 부모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그 놀이 공간의 활용 범위라든가 또 그 놀이 공간 안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일러주셔야 돼요. 만 3세의 경부터 이런 규칙이라든지 하면 안 되는 거, 금지, 제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든지 모래, 또 공을 튀기는 것과 같은 공놀이 같은 것은 방에서 할 수 없고 바깥에서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죠. 호기심과 탐색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의 이런 대근육 움직임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시긴 한데요. 놀이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하고 또 행동이 허용되더라도 그 행동의 범위는 제한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놀이공간으로 여기를 정해놨고 우리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우리 이렇게 뛸 수 없어.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정리정돈을 하게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물건을 갖다 놓을 위치 또 그런 방법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무조건 정리해 이렇게 하면 너무 까마득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위치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블럭은 블럭장에다 갖다 놓을까? 인형은 바구니에 넣어야지. 책은 우리 책꽂이에 꽂아두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정리함이라든지 수납 바구니라든가 또 작은 서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정리할 물건들의 이름을 붙여 놓아주시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물건의 이름도 알게 되고 또 그 물건의 소중함도 인식하게 되고 또 어디에 그 물건이 있는지 쉽게 찾아서 쓸 수 있으니까 갈등이 줄어들겠죠. 또 상징이나 글자도 아주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 있는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눈에 띄는 곳에 정리함을 만들고 어떤 물건이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이때 엄마께서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아이를 칭찬해 주셔야죠. 그리고 놀이를 마치고 정리를 해야 됐다는 것은 어머님께서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정리하는 모습, 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자꾸 접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어리고 또 그 모습이 애처롭고 또 분량이 너무 많이 늘어놓은 걸 보고 있으면은 그냥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조금씩 분량을 주시고 또 일정 부분은 엄마가 함께 도와주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아이는 부담 없이 이 정리정돈 행동을 스스로 아주 대견하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칭찬하는 거 꼭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네. 이건 엄마가 정리할게. 이건 시연이가 정리해야지. 아유 우리 시연이 정리 너무 잘했네. 스스로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아주 기분이 좋다. 뭐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솔직한 칭찬과 격려의 표현을 해주시면요. 아이는 너무나도 뿌듯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자녀와 매일매일 해가야 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죠. 매일 놀고 나면 정리하는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전자매체, 핸드폰이라든지 전자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이들 어떻게 노출하는가 하는 그런 논의를 할 때 이것은 부모님께서 결단코 아이에게 노출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요. 네. 이 정리정돈의 습관도 아주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십니다. 어느 날은 하다가 또 어느 날은 안 해도 되고 또 아이들은 정리가 점점점 귀찮아지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힘들더라도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한두 가지라도 반드시 정리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아주 어릴 때, 3살 때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놀고 나면 반드시 정리정돈해야지 이게 인식이 딱 잡히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정리정돈을 지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지르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지럽혀도 좋고요. 아주 넓고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것이 실은 가장 기본적인 어머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위험하지만 않도록 정리정돈을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정리정돈만 강조하시다 보면 아이가 자유롭게 호기심과 주도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엄마가 방해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놀잇감을 이것저것 꺼내오거든요. 그러면 왜 장난감을 다 꺼내놓고 노니? 수컷놀이 할 때 병원놀이 필요 없잖아. 이거 정리해.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거나 또 이건 이리도 저건 저리도 하고 강제로 정리를 시켜버리시면 놀이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요. 예전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정리하거나 청소를 할 때 항상 똑같은 노래를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신호악기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육성으로 노래를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그 정리정돈 주머니에 얼마나 빨리 정돈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경쟁하는 게임을 하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놀이로 이것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문지 찍기 놀이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 예쁜 주머니를 비닐로 만들어서 그 안에 눈사람처럼 쌓고 쌓아서 눈사람처럼 만드는 그런 놀이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정말 정리도 놀이처럼 생각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반복과 모방을 통해서 배워가고요. 또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칭찬받으면서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또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학습의 기본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정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스스로 아주 작은 것 하나씩부터 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 습관을 위한 지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꼭 기억해야 하는 지도 전략 다시 한번 알기 쉽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부모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재차 강조드리겠어요. 잘 정돈된 방, 잘 정리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여주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시각적인 모델을 보면요. 그대로 따라하고요. 아주 수월하게 습관화가 됩니다. 또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도 아이가 정리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알려주셔야죠. 맨 처음에는 모양별로, 크기별로, 또 종류별로 정리하는 방법, 또 담는 함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습을 혼자 하게 하는 게 아니죠. 어머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도와줘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 하고 그 긍정적인 기분 때문에 더욱더 이 습관화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잘하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리정돈 시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설정을 하셔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네. 아이가 잘 정리를 했을 때에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칭찬 그리고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긍정적인 강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스티커를 준다든가 뭐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가 같이 놀이터에 나간다든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준다든가 이렇게 아이들의 그 정리 행동을 강조하고 보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를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물건을 찾기 좀 쉽게 될 것 같아. 방이 깔끔해 보이지? 넓어 보여. 다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아이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또 발달 수준, 이것에 따라서 조금씩 또 차이나게 적응해 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꾸준한 지도, 지속적인 지도, 습관화가 될 때까지 어머님께서 기다려주시면서 속도를 조절해 가시는 그런 노력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지르기만 하고 정리하지 않는 아이에게 정리 습관을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보석 같은 섬에서 남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남도의 섬.